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가끔은 정반대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역사의 물줄기가 단 하루 만에 방향을 바꾸는 그런 순간 말이죠. 지금 2026년 5월에 우리는 바로 그런 순간의 한가운데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45대 대통령이자 현재 47대 대통령으로 복귀한 인물. 그는 이미 2번의 탄핵과 4번의 기소를 겪으면서도 정치적 생명력을 유지한 그야말로 파괴적인 카리스마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람이 지금 쿠바를 향한 전격적인 군사작전을 지시할 것이라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단순한 위협도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 국방부 내부에서는 최근 들어 쿠바 침공 시나리오가 재검토되고 있다는 정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대본이 여러분의 귀에 도달하는 순간 트럼프의 펜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주제를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많은 정황 증거가 쌓여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 트럼프는 왜 쿠바에 꽂힌 건가? 그리고 이 작전이 실제로 실행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뜯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이니 안전벨트를 꼭 매시기 바랍니다. 먼저 트럼프와 쿠바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61년의 피그스만 침공 실패부터 시작해서 1962년의 쿠바 미사일 위기까지 냉전 시대 내내 미국과 쿠바는 칼을 겨누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역사적인 외교적 전환을 시도합니다. 반세기 넘게 이어진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한 겁니다. 관광객들이 쿠바를 자유롭게 드나들게 되었고 미국 기업들의 진출도 허용되었습니다. 마치 얼었던 강물이 녹는 듯한 분위기였죠. 그런데 2017년 트럼프가 집권합니다. 그는 오바마의 모든 유산을 뒤집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쿠바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트럼프는 쿠바와의 화해 정책을 사실상 백지화했습니다. 관광 제한을 다시 강화했고 경제 제재의 고삐를 바짝 조였습니다. 심지어 쿠바로 송금되는 돈까지 차단했습니다. 그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공식적인 명분은 쿠바의 디오 인권 문제였지만 진짜 이유는 훨씬 더 정치적이었습니다. 플로리다 주에는 강력한 쿠바계 미국인 유권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카스트로 정권에 반대하는 강경파였고 트럼프는 이들의 표를 의식한 겁니다. 하지만 1차 임기 때의 트럼프는 그래도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벌일 생각이 없었고 실제로 북한과의 정상회담 같은 외교적 이벤트를 벌이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권력을 쥐게 됩니다.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했고 대법원은 이미 보수 성향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견제 장치가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 두 번째 임기를 맞이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트럼프의 귀에 2026년 초부터 이상한 소문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쿠바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쿠바 경제는 이미 수년째 초토화 상태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관광산업이 붕괴했고 미국의 강력한 제재에 베네수엘라와의 우호 관계마저 흔들리면서 국가 경제는 마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혹시 이 기회를 놓치는 건가? 트럼프의 참모들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바로 이제 플로리다 출신의 상원의원이자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직을 맡고 있는 인물입니다. 루비오는 원래 쿠바 강경파의 대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의 부모님은 1950년대 후반 카스트로 혁명 직전에 쿠바를 탈출한 이민자였습니다. 루비오는 어릴 때부터 쿠바 공산 정권을 악마처럼 배워왔고 정치인으로서 평생을 쿠바 해방을 외치며 살아왔습니다. 루비오는 트럼프에게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쿠바 군대는 이미 무기와 식량이 바닥났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발이 묶여 쿠바를 도와줄 여력이 없습니다. 중국은 경제 침체와 대만 문제로 정신이 없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자체 내전으로 쿠바를 지원 도코로 데하아리마센. 지금이 바로 60년 만에 처음으로 쿠바의 공산 정권을 무너뜨릴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런 제안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트럼프에게는 세 가지 뚜렷한 동기가 있습니다. 첫째, 전체의 외교적 승리. 그는 자신의 임기 동안 뚜렷한 외교적 성과가 없다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중동 평화협정은 나름 성과였지만 미국 본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큰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쿠바를 민주화시킨다는 역사적인 업적을 남긴다면 그는 미국 역사에 길이 남을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둘째, 경제적 이득입니다. 쿠바는
냉전 이후 사실상 경제가 봉쇄된 미개발 시장입니다. 하지만 관광 자원은 풍부하고 니켈 같은 광물 자원도 상당합니다. 쿠바가 무너지고 친미 정권이 들어서면은 미국 기업들이 가장 먼저 뛰어들어 이 시장을 독점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본인과 그의 측근 사업가 친구들에게는 이보다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이제 없을 겁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선거입니다. 네, 당장 2026년 11월에는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2024년 압승을 거두긴 했지만 임기 중반이 되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가 지금 쿠바 침공이라는 엄청난 이벤트를 터뜨린다면 모든 언론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됩니다. 경제 문제, 의료 문제, 모든 국내 현안이 쿠바 이야기로 덮일 겁니다. 이는 선거 전략으로서는 완벽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설마 진짜로 침공을 하겠어? 21세기에 미국이 주권 국가를 무력으로 침공하다라니.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그레나다라는 작은 카리브해 섬나라를 침공했습니다. 명분은 미국인 의대생들의 안전 보호였죠. 1989년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파나마를 침공해서 마누엘 노리에가 독재자를 체포했습니다. 쿠바는 이들보다 훨씬 크고 강력한 나라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군사적으로 볼 때 쿠바 침공은 생각보다 어려운 작전이 아닙니다. 쿠바 군대는 1959년 혁명 이후 꾸준히 현대화를 추진해왔지만 현재는 경제난으로 인해 장비와 훈련이 크게 부실해진 상태입니다. 특히 연료 부족이 심각해서 공군 전투기들이 제대로 뜰 수조차 없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전격 작전을 명령한다면 쿠바의 방어선은 72시간 안에 무너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전쟁은 시작하는 것보다 끝내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미국이 쿠바를 점령한다고 해가지고 그곳이 하루아침에 민주주의 천국이 될 리가 이제 없습니다. 쿠바에는 카스트로 정권을 지지하는 충성파들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게릴라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은 베트남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 겪었던 악몽을 다시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입니다. 쿠바는 지리적으로 미국의 코앞에 있지만 러시아와 중국에게는 전략적 가치가 있는 지역입니다. 트럼프가 쿠바를 침공하면 러시아는 아마 베네수엘라나 니카라과에 더 많은 군사적 지원을 퍼부을 것이고 중국은 태평양에서 미국의 이익을 겨냥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지역 전쟁이 아니라 글로벌 패권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흥미로운 점은 유럽의 반응입니다. 서유럽 국가들은 원칙적으로 무력 침공을 반대합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미 나토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을 더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미국이 쿠바를 침공하면 유럽은 아마 강한 비판 성명을 내면서도 실질적인 제재는 하지 않을 겁니다.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쿠바 문제로 미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깨는 것은 유럽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일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실제로 쿠바 침공을 명령한다면 어떤 절차를 따를까요? 우선 그는 대통령으로서 전시권한법과 전쟁권한법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긴급 상황을 명분으로 삼아 의회 동의 없이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미국 대통령의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실제 작전은 아마도 쾌속 결정 작전 또는 자유작전 같은 코드명으로 불리겠죠. 첫 타격은 키웨스트 해군 기지에서 발진한 전투기와 드론들이 쿠바의 방공망을 초토화시키는 것으로 시작될 겁니다. 그 다음으로 플로리다주 둔 제18 공수군단과 해병대 원정군이 쿠바 북부 해안에 상륙합니다. 주요 목표는 아바나 공항과 마리엘 항구 점령, 그리고 쿠바군 통신시설 마비 등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이 단독으로 이 작전을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같은 남미 국가들도 극우 성향의 정권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이들은 미국과 손잡고 쿠바 해방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시선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쿠바 침공이 개시되는 순간 세계 금융시장은 폭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카리브해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하윤 및 무역 루트 중 하나입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파나마 운하의 안전도 위협을 받고 국제 유가도 급등할 겁니다. 쿠바 자체의 자원은 크지 않지만 전쟁의 불확실성 자체가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중국입니다. 미국이 쿠바 문제로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으로 분산되는 동안
중국은 대만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쿠바를 침공하면 중국은 대만을 향한 압박을 한층 더 강화할 명분을 얻습니다. 미국이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울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미국은 쿠바와 대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반응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푸틴은 트럼프를 전통적인 미국 엘리트와는 다른 존재로 보며 어느 정도 협력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는 서방과 극도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쿠바를 침공하면 러시아는 자신들의 영향권 아래 있는 쿠바를 지키기 위해 제한적인 군사 개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러시아 해군이 쿠바 연안에 정박해 대형 사고를 일으키거나 사이버 공격으로 미국의 전력망과 통신망을 마비시키는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국가 북한입니다. 북한은 쿠바와 오랜 우방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만약 미국이 쿠바를 침공하면 북한은 쿠바에 대한 무기 지원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자주 주변국 위기를 틈탄 전략적 도발을 시도해 왔습니다. 미국이 쿠바에 집중하는 동안 북한은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심지어 7차 핵실험 위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아시아 전체가 긴장 상태로 돌입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상상의 영역을 좁혀서 실제로 트럼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 고민해 볼 때입니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과거 행보를 분석해보면 몇 가지 패턴이 보입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이미지와 정치적 생존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쿠바 침공이 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그는 망설임 없이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비난 따위는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가 침공을 명령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유도 존재합니다. 자, 첫째는 군사적 비용입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은 수조 달러의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트럼프는 성공한 사업가로서 이런 비용 대비 효과를 계산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둘째는 의회와의 마찰입니다. 비록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했지만 전쟁 선포는 대통령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쿠바 침공에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만약 침공이 실패하거나 장기전으로 이어지면 트럼프는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트럼프의 참모진이 그에게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직감을 매우 신뢰하는 편이지만 그가 전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바로 군사합참의 판단과 정보 당국의 첩보입니다. 만약 CIA와 국방부가 쿠바 침공이 자살 행위에 가깝다는 분석을 내놓는다면 트럼프라도 신중해질 수밖에 이제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에게 유리한 첩보만을 골라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그의 참모진 중에 누가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느냐가 쿠바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추론을 종합해보면 트럼프의 쿠바 점령 작전 지시가 임박했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루머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많은 정황 증거가 존재합니다. 그는 이미 취임 첫날부터 자신의 대외 정책 기조를 미국 우선주의로 확실히 굳혔고 그 기조 아래에서 쿠바는 가장 손쉬운 목표물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쿠바는 군사적으로 취약하고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며 미국 내 반체제 이민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작전이 실제로 실행된다면 그 결과는 미국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전쟁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쿠바의 게릴라 저항, 도시 전투의 참상, 국제사회의 제재, 그리고 깊어지는 미국 내 반전 여론은 트럼프의 정치적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항상 정점에서 무너지는 제국을 기록해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의 거대한 퍼즐 앞에 서 있습니다. 트럼프의 진짜 속마음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남긴 단서들을 따라 걸을 수 있습니다. 그의 트윗, 그의 측근들의 발언, 그리고 그가 임명한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하면 쿠바를 향한 칼날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결말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실제로 쿠바 침공 명령을 내릴지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 다른 카드를 꺼낼지는 오직 시간만이 알려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역사는 결코 우연히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모든 결정 뒤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계산과 의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계산은 워싱턴의 한 방에서 가장 뜨겁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트럼프는 방아쇠를 당길까요? 지금 전 세계가 그 손가락 하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